TV조선 2014 경영대상 지역촉진 경영대상 송남치, 기장 이대명. TV조선 2014 경영대상에 선정되었기에 이태를 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 나라 민주주의를 위해서, 민생과 통일을 위해서 일생을 바쳐 오셨기 때문에 모든 국민들이 이분들을 기억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대한민국의 국정을 책임져 보겠다고 나서는 마당에 이 두 분의 걸어가신 발자취를 한번 다시 되돌아보고 저도 마음을 다잡기 위해서 이곳에 참배를 왔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친일 매국 세력의 아버지이고, 박정희 전 대통령은 군사 쿠데타로 국정을 파괴하고 인권을 침해했던 그야말로 독재자입니다. 우리가 전두환 전 대통령이 이곳에 묻혀 있다고 한들 광주 학살을 자행한 그를 추모할 수 없는 것처럼 친일 매국 세력의 아버지, 인권 침해한 독재자에게 고개를 숙일 수는 없었습니다. 오케이. 네, 잘 지내고 계시죠? 네, 날씨가 덥습니다. 자, 오늘 월요일인데 이재명 도지사 열일하고 계신 것 같아요. 오늘은 국회에 가가지고 비상상황 발생 시에 구조요청 비상조론 발전 이거 설치를 의무화해야 되지 않나 하면서 국회 정책 토론회를 제안을 했고, 현재 국회에서 정책 발표를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사진을 보면 정성호 의원이랑 같이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 보이죠. 이재명 도지사가 출동하는 그 현장에는 항상 정성호 의원이 있는 것 같아요. 이재명 도지사의 소울메이트, 이재명 도지사의 정치적 동반자, 정성호 의원이 국회에서 다선 의원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국회에서 정치적 발언권도 있고 어느 정도 힘도 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회 내에서 상존하는 이재명에 대한 비토 분위기, 이재명에 대한 적대적인 분위기, 이걸 좀 상쇄시켜 주시고 이재명의 이런 정책이 국회 내에서 활발하게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국가 정책적인 방향으로 수령될 수 있도록 정성호 의원이 자리도 마련해주고 이재명의 이런 정책도 국회 내에서 활발하게 논의될 수 있도록 많이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재명을 지지하는 아군 의원들 많이 만들 수 있도록 이런 인간적인 매력도 많이 발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경기도는 현재 내부 감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해요. 남경필 때부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헤쳐먹었던 공무원들 중징계 받았죠. 시대가 바뀌었고 사람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옛날에 헤쳐먹은 그대로 타성에 젖어가지고 그렇게 헤쳐먹다가 이재명 도지사가 경기도지사로 부임한 이후에 진행된 내부 감사에서 엄청나게 많은 내부 적폐들이 감사에 걸렸고 징계도 받고 중징계도 받고 경고도 받고 해서 한번 정리를 하고 있다, 이런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영상 앞에도 붙였지만 현재 금문 똥파리들이 이재명 도지사가 현재 경기도 내에서 추진하고 있는 친일 잔재 문화, 이것을 전수조사라든가 이재명 도지사가 일본과의 무역 마찰을 극복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심혈을 기울여서 현재 준비하고 있는 여러 정책들을 비하하고 폄하하기 위해서 계속 올리고 있는 동영상이 하나 있죠. 그게 바로 영상 앞에 붙였던 바로 TV조선이 주최하는 2014년 지역혁신 경영대상, 그러니까 경영대상이야. 그리고 지역행정 경영을 잘해가지고 지방행정 경영을 잘한 지방자치단체장에 주는 상을 이재명 도지사가 TV조선을 통해서 받았다.
그런 TV조선과 이렇게 상도 받고 기분 좋아라고 헤헤거리는 이재명이가 친일 청산을 한다고 하니까 가소롭다 이거죠. 뭐 맞습니다. 이재명 도지사가 TV조선 상 받고 그러면 안 되지. 자, 그런데 이런 문제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를 들면 삼성도 뭐 일본으로부터 뿌리가 있는 그런 기업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항상 재벌 혁파, 재벌 타파 이런 거 주장할 때 재벌 그리고 재벌가의 그 독점 경영을 하고 노동자에 대해서 탄압을 하는 이런 족벌 경영의 그 족벌 가문하고 그다음에 이 대기업이라는 이 재벌과는 분리해서 생각해야 된다. 이런 말들 많이 하죠.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TV조선이 주최를 하든 뭐 중앙일보가 주최하든 그 상 자체는 지방행정형용 지방행정개혁, 지방경영, 행정경영을 잘했다 이런 능력에 대한 칭찬이지 뭐 이재명 도지사를 향해서 TV조선 우리 편으로 만들려는 하나의 내부 작업질 이런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TV조선이 이재명 도지사를 공격하면 공격했지 상을 줄 일은 없는데 왜 상을 줬을까요? 거기 뒤에 로고를 보면 산업자원통산부라든가 중소기업청 그 다음에 농림부 이런 정부 단체가 이런 경영혁신 대상 여기에 후원도 하고 같이 주최자로 참관하기 때문에 이재명 도지사가 크게 의미를 두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2017년도에 와가지고 TV조선을 폐간시켜버리겠다 하면서 TV조선하고 상당히 사이가 안 좋아졌죠. 그 이유는 이재명 도지사가 철거민을 폭행했다, 때렸다 하면서 TV조선에서 악의적 보도를 했죠. 이재명 도지사를 이렇게 상도 주고 있던 TV조선이라면 이재명 도지사가 대통령이 돼가지고 자기들 뒤도 좀 챙겨주고 하면 좋을 텐데 왜 이재명 도지사를 공격했을까요? 이재명 도지사가 대통령이 되면 이익보다는 손해가 많을 것이라고 생각 때문에 악의적 보도를 계속 쏟아냈죠. 이재명에 대한 그 가족관계라든가 형수님 뭐 이런 파일들 이런 것도 보도를 많이 했죠. 거기다 뭐 결정적인 게 이재명 도지사가 지방행정가가 약자인 철거민들을 폭행했다 이런 사진을 약간 슬로우 모션 이런 사진을 찍어가지고 막 보도를 하고 그래서 이재명 도지사하고 사이가 급격히 좀 나빠졌죠. 그러면서 이재명 도지사가 뭐 책임을 묻겠다 이랬고 철거민들 같은 경우도요. LH와 관계된 문제를 성남시청 보고 보존을 해달라 이렇게 계속 1년 반 동안 시위를 하니까 이재명 도지사가 약자라고 다 봐주고 그런 스타일이 아니죠. 장애인이라고 계속 봐주고 그런 스타일이 아니죠. 물론 대안은 하겠지만 불합리하고 말도 안 되는 주장하면 받아들여 주고 그런 스타일이 아니잖아요. 이재명 도지사가 그래서 아마 철거민들하고 트러블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재명 도지사가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해야 될 일이 있다고 했죠. 이재명이 대통령이 돼서 해야 될 일,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해야 될 일, 그걸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죠. 첫째는 뭐였습니까? 바로 사형 집행이다. 예전과 달리 요즘에는 사형 두세 명 죽여가지고는 사형 집행도 안 해요. 사형 선고도 안 합니다. 요즘 최근 근자 10년, 20년 동안 대한민국 사법부는 사람 한두 명 죽여갖고는 절대 사형 선고를 안 합니다. 여러분들도 기억하시겠지만 오원춘 있죠. 오원춘 사람 죽여가지고 채를 썰었죠. 채를 검은 봉다리에다가 막 몇 개 수십 개로 사채를 나눠 가가지고 1심 재판에서는 이게 인육 판매라고 판결을 내렸어요. 1심 판결은 인육 판매가 의심된다. 자, 이런 오원춘이가 형이 얼마 선고됐을까요? 사형 선고? 아니에요. 무기징역 선고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명 이렇게 잔인하게 죽이고 개판 쳐도 절대 사형 선고 안 합니다. 심지어 3명 죽여도 사형 선고 안 해요. 반성하고 이렇게 뭐 손해 보존도 해주고 하고 공탁도 하고 그러면 절대 그렇게 선고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재명 도지사가 대선 공약 무조건 사형 집행하겠다. 이거 좀 제시하라고요. 대통령 돼서도 사형 집행하고 대통령 되기 위해서라도 그 대선 가도에서 대선 공약으로 난 사형 집행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라. 두 번째로 뭘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트럼프처럼 우리나라에 있는 불법 체류자들, 불법 외국인 노동자들, 대한민국의 일자리를 탈취하고 대한민국 근로환경, 노동환경을 현재 잠식하고 있는 이런 외국인 노동자들 발본 세관에서 다 쫓아내라. 그리고 외국에 있는 나가고 있는 기업들 다 들어오라고 해라. 계속 인건비 타령하는데 대한민국에 이런 일자리를 대체할 만한 그런 인력들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런 불법 체류자들과 외국인 노동자들의 저임금에 밀려나서 오히려 일자리를 못 갖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이 아닙니까? 트럼프처럼 불법 체류자들, 외국인 노동자들 그리고 특히나 이주 받으려고 할 때 엄격 심사를 통해서
좀 더 대한민국이 자국민 보호 중심, 자국인 노동력 중심을 좀 꾀했으면 좋겠다. 자, 이런 불법 체류, 불법 외국인 노동자 부분을 좀 해소를 해서 대한민국 노동 환경을 좀 조성해달라. 이것을 대선 공약으로 좀 내걸어달라. 이걸 제가 부탁을 드렸죠. 오늘 세 번째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바로 이 친일, 그다음에 독재 한번 타파하고 작살 한번 내겠다고 했죠. 여러 번 뭐 동영상에도 말씀을 드렸죠. 이재명 도지사가. 그런데 이재명 도지사가 뭐 관용, 타협, 화합, 원팀 이런 개념으로 독재 세력, 그다음에 뭐 친일 세력들을 뭐 용서를 하지 않고 한 번은 정리하겠다 이렇게 했죠. 그러다 보니까 광주 민주화 항쟁 그 묘지에 가갖고는 전두환의 그 비석 뭐 발로 밟기도 했고, 그다음에 국립현충원 가가지고는 이승만 친일 매국노들의 그 원흉, 그리고 독재 세력의 원조, 박정희에 대해서, 참배도 안 했죠. 그러면서 한마디 일가를 하셨죠. 그리고 전두환에 대해서도 한마디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도지사가 이렇게 자신이 친일, 그 다음에 독재, 친일 반민족이죠. 그러면 독재 세력에 대해서 한 번은 정리를 하고 이렇게 저항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도지사가 친일 반면 이재명 도지사가 이런 독재 세력에 대한, 그 다음에 친일 세력에 대한 한 번의 작사를 내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방법이 없는 거야. 이재명 도지사가 이렇게 말은 하는데 성남시장 시절에 자기 인지도 높이고 좀 한번 유명세를 한번 떨쳐보려고 한번 꺼낸 말인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어떤 방법이 있는지, 그냥 이런 수동적으로 국립현충원에 가가지고 고개 숙이지 않고, 그 다음에 광주 민주화 항쟁 묘지에 가가지고 보란듯이 비석 한번 밟아주고 이런 것이 독재, 친일, 잔재 청산하는 것인가? 한번 물어보고 싶죠. 이재명 도지사의 나름대로 보관이 있는 것인지. 지금까지의 뭐 노무현 대통령도 그렇고 문재인 대통령도 뭐 친일, 물론 문재인 대통령은 아예 건들지도 않고 있죠. 독재 세력이라든가 친일 반민족 세력에 대해서 요즘 엄청나게 공격을 당하고 있는데, 걔네들에 대해서 훈육이나 가르침보다는 걔들에 대해서 반작용, 서로 맞부딪힘으로써 인기나 얻으려는 뭐 그런 뉘앙스를 좀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조국 수석이 보여준 이런 일본에 대한 공격,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 대변 이런 것을 통해서 현재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일본 제품 불매 운동 이런 것으로 인지도를 높이고, 그 다음에 정부에 대한 인기도는 올라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친일 반민족 세력에 대한 어떤 엄단이라든가 독재 세력에 대한 어떤 확고한 발언 이런 것을 한 적은 없죠. 오히려 노무현 대통령이나 어느 정도 친일 반민족 세력들에게 좀 경고도 하고 독도에 대한 소신 있는 발언도 했고, 그 다음에 뭐 어차피 노무현 대통령은 독재 세력과 싸우면서 성장한 정치인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수도 있겠는데, 현재 문재인 대통령은 전혀 그런 액션을 취하지 않고 오히려 경제의 원활한, 그다음에 나라의 조용한 운영 이런 것을 위해서 단합, 통합, 원팀 뭐 이런 개념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재명 도지사는 현재 반민족 이런 친일 세력들이라든가 독재 세력에 대해서 한 번쯤은 정리를 하겠다고 했는데 어떤 방식으로 정리할까? 제가 오늘 말씀을 한번, 제 의견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이재명 도지사가 친일 반민족 세력, 독재 세력들을 엄단하는 방법. 자, 저는 친일 반민족 세력들의 재산을 압수하거나 몰수하거나 이런 거 원하지 않아. 다 헤쳐먹으라고 해. 어차피 그 소송하려면 수십 년 걸리고, 제가 기억나기로는 그 춘천의 그 남이섬 있죠. 관광지. 여러분들 대학교 시절에 또는 뭐 젊은 시절에 여자친구하고 같이 여행도 가고 손잡고 데이트했던 남이섬, 친일 반민족 세력 후손의 개인 재산 아닙니까? 거기가 뭐 국립공원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 남이섬이 친일 후손들의 그 재산이야, 땅이야. 그러니까 거기서 입장료 내고 하는 거 다 걔들 후손 돈벌이죠. 결국은 대법원까지 가가지고 국가에서 환수하는 거 결국은 실패했죠. 그리고 그것이 친일 재산이다 이렇게 보도했던 언론들도 다 패소했단 말이죠. 자, 이재명 도지사가 이렇게 친일 재산 전수조사하고 이렇게 친일 반민족 인명사진에 있는 애들 후손들 추적해가지고 재산 탔는 거 노무현 정부 대통령 시절부터 계속 했지만 다 실패했어요. 겨우 이뤄낸 게 인명사전 이거 하나 만드는 것. 그 중에서도 가장 독종들만 모아넣어도 한 권이 그렇게 넘는다 이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그나마 제대로 했다. 그나마 그거라도 한 게 얼마냐. 엄청난 저항과 반발이 있었죠. 현재 뭐 서울대학교라든가 이 대한민국의 모든 언론, 그 다음에 무슨 친일, 족벌 세력의 최상위 레벨은 모든 친일파가 장악을 하고 있잖아요.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이것들 다 무찔러내고 극복해내고 민중의 다수의 힘을 받고 대통령이 될 수밖에 없는데,
얘네들이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못되게 하기 위해서 지금도 사법살인, 사법재판도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것이 이런 기득권 세력들의 저항 아니겠습니까? 친일 반민족 세력들의 저항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재명 도지사가 대통령이 되려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확고한 대중들이 원하는 정책을 제안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사형집행, 그 다음에 불법 체류자들 다 쫓아내고, 세 번째 친일 반민족 세력 다 제거해야 된다. 어떻게 정리할 것이냐? 자, 제가 제안하는 것은 자, 국립묘지에서 당장 파내는 것입니다. 파묘. 이승만이, 박정희 두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상징적인 친일 반민족 세력의 핵심이야. 그리고 독재 세력의 핵심은 박정희고, 이승만, 박정희는 이렇게 친일파, 물론 박정희도 친일파지만 이 두 명은 상징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독립군, 나라를 희생해서 목숨 바친 독립군들이 모여있는, 독립 애국지사들이 모여있는 현충원, 국립묘지에서 이 두 사람을 파내자. 그러면 그나마 이재명 도지사가 작살내는 하나의 효과적인 방법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그들의 재산을 뺏거나 뭐 전두환의 비석을 밟거나 이런 퍼포먼스로는 어떤 뭐 국민들의 그 카타르시스, 국민들의 그런 억눌러지는 엄청난 분노감, 그 다음에 이 서글픔, 이런 것을 해소할 수가 없어요. 친일파들 후손들의 재산을 뺏는다는 것도 거의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수십 년이 흘렀기 때문에 매도와 매도, 제3자에게 또 매각을 하거나 이렇게 재산이 이동을 하게 되면 제3자는 선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법으로 이것을 해결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승만, 친일 매국노의 상징, 이재명 도지사도 지적을 했듯이 친일 매국노의 상징인 이승만의 묘, 그 다음에 가장 대골같이 왕 임금 같은 묘를 차지하고 있는 박정희의 묘, 그 일당들의 묘를 다 파내야 된다. 뭐 임창룡이든 뭐든 친일파들 묘 엄청 많죠. 다 파내야 됩니다. 이것만 해내면 이재명은 대통령이 될 수 있다. 대통령이 대서에서도 되고, 내가 이 대통령이 되면 얘네들 묘뚱 다 파내겠다. 이렇게 공약을 내거십시오. 반대 세력들의 공격 때문에 아마 대통령이 되는데 장애가 될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너무 파격적이고 너무 극단적인 주장이 사회 혼란을 불러일으키고 통합을 저해한다. 이런 뉴스거리를 엄청나게 생산할 거예요. 자, 그러나 박근혜 이 탄핵 사태에서도 봤듯이 이 태극기 부대 한 줌의 흙들입니다. 몇 명 안 돼요. 국민의 한 20%, 30%밖에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걔네들 그냥 포기하고 많은 국민들의 수십 년 동안 해결되지 않는 이런 분노, 그다음에 원통함, 이런 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소수, 극우 보수, 구구 세력들은 그냥 버리십시오. 그냥 국민으로, 그냥 개돼지 국민으로 취급을 하고 그냥 정책의 피지배 대상으로 삼고 걔네들은 버리고, 많은 국민들이 지금까지 오랜 역사 동안 해결되지 못하고 원했던 그런 이런 친일파 독재 세력들의 묘를 국립현충원에서 독립군 애국지사들과 분리시키는 거, 이런 걸 파내고 별도로 묘지 하나 만들어 달라고요. 그러면 된다. 뭐 두렵습니까? 이재명 도지사? 국민들이 막 비난할 것 같아요? 그래도 한나라의 대통령이었고 우리나라의 건국 대통령이라고 뭐 어찌 지금 의문받고 있는 그런 학설을 주장하는 놈들도 있잖아요. 그런 주장들과 충돌해서 자신의 정치적 주의가 좀 흔들릴 것 같습니까? 이재명 도지사? 제가 장담하는데 국립현충원에서 파내겠다. 국립묘지에서 친일파 세력들 다 파내겠다. 이렇게 주장하시면 이재명 도지사 대통령 될 것이다. 뭐 친일파 재산 찾고 뭐 비석 백날 밟아봤자 해결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이재명 도지사가 작사를 내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작사를 낼 것입니까? 그것 때문에 이재명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응원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어떻게 하려고 보관을 갖고 계십니까? 이재명 도지사가 20년 전, 10년 전에는 뭐 어려서 아직 정치적으로 성숙되지 않아서 그런 뭐 약간 강경한 발언을 했다. 이렇게 그냥 한번 말을 바꿀 것입니까? 그리고 뭐 TV조선 그냥 경영 대상이니까 받겠다. 뭐 이걸로 그냥 한번 말 돌리시렵니까? 아니죠. 무조건 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TV조선에게 이런 뭐 경영 대상 받고 하는 건 저는 괜찮다고 봐요. 그러나 이재명 도지사 이런 미스테이크는 약간 똥파리들이 공격하기 좋은 소재거리가 돼버렸다. 물론 지금은 안 하겠지만 그때 당시에는 어떤 이유로 그런 상을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이재명 도지사가 뭐 이런 조선일보 조중동에 뭐 싫다고 해서
감정과 이성을 뒤섞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정은 조중동 엄청 싫어하겠지만 그냥 조중동도 하나의 언론사니까 냅두고 조중동이 오보를 하거나 악의적 보도를 하면 그냥 대응을 하는 방식이죠.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대응한다는 것이죠. 자, 이재명 도지사가 대통령이 되기 위한 몇 가지 방법, 지금 3가지를 이야기했죠. 이것만 대통령 공약으로 제시하시면 저는 대통령 될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너무 파격적이긴 하지만 모든 국민이 원하는 그런 공약이다. 이재명 도지사가 한번 승부수를 낸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대통령 선거 임박하기 전까지도 어떤 여론조사라든가 이런 것이 압도적이지 않으면 대통령이 이번에 못 되면요 차차기로 넘어가잖아요. 이재명 도지사가 승부수를 낼 수 있는 방법은 바로 현재까지 제가 앞으로도 몇 가지를 말하겠지만 바로 이 3가지다. 사형집행 당장 하겠다. 2번째, 불법 체류자들, 우리 노동환경 질서를 어지럽히는 대한민국의 산업 발전, 기저를 혼란시키는 불법 체류자들, 불법 노동자들, 이주 노동자들 당장 쫓아내겠자. 그 다음에 3번째, 친일 반민족 세력, 매국노, 원흉, 이승만, 박정희, 이 2사람이 죽인 국민들의 목숨 숫자가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수천 명 되지 않습니까? 얘네들을 국민묘지에서 파내는 것, 내가 이것을 공약으로 내걸고 내가 집행을 하겠다. 한번 걸어보십시오. 만약에 국민 여론이 어떻게 나누어지는지. 제가 장담하는데 이재명이가 만약에 여론조사라든가 대선 가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제가 제시한 이 공약 한번 제시해 보십시오. 이재명은 반드시 대통령이 되고 말 것입니다. 이재명 반드시 이런 여론 역풍이라든가 공격, 언론 불안 뭐 이런 거에 눈치 보지 마시고 어차피 인생 한판 아닙니까? 한번 공약으로 한번 제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뭐 일본과의 무역 마찰이라든가 경기도가가 현재 뭐 친일파에 의해서 작곡이 됐다든가 친일파 이광수의 묘비가 현재 경기도 내에 있다든가 하는 이런 거 전수조사해서 다 한번 드러내는 거 정리하는 거, 이재명 도지사 말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말 한번 뱉으면, 행동을 옮기는 거 믿는데, 이재명 도지사가 경기도 내에 이런 친일 문화 청산하는 것도 이 말을 한번 지키는 일환으로 저는 생각하겠습니다. 이재명 도지사가 한번 대동경각으로 제가 내건 이 3가지 한번 공약을 한번 내걸어 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국민들은 당신을 응원할 것입니다. 자, 이재명 도지사, 하셔봐야!